기생충을 찾아 떠난 우리의 여행은 미국, 영국, 독일, 페루, 파나마를 거쳐 원시의 자연이 살아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생충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기생충과 함께 살아가고 기생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많은 기생충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촬영했다. 그러나 이 여행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것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였다. Hosts and parasites are constantly evolving. The parasites are evolving to be able to infect their hosts better, to be able to get inside, get around the host defenses. And the host is evolving new ways of protecting itself from the parasite. And every time a host evolves a new defense, the parasite has the opportunity to evolve a new way around those defenses. And so they are continually evolving together. And this has been going on for billions of years, and it's going on with us as well. 기생충과 숙주가 진화 대결을 벌인다고? 아니, 기생충이 진화의 열쇠였다고? 기생충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을까?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고도 과학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기생충과 숙주, 그들의 진화 대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기생충이 필요했다. 숙주를 조종해 투신자설을 유도한다는 연가시 이야기는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의 산과 숲을 다 뒤졌다. 연가시를 품고 있을 만한 온갖 곤충을 찾아다녔다. 느낌 이상해. 하지만 그렇게 흔하다던 연가시는 우리에게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춘천, 홍천, 남양주, 양평, 광주, 무의도, 숲이 있고 물이 있고 곤충이 많은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갔다. 하지만 연가시 촬영은 실패를 거듭했다. 도대체 연가시는 어디로 숨은 것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혹시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연가시는 유해 기생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연구된 내용은 거의 없거나 너무 오래된 내용이었다.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다. 이제 시기가 있잖아 이게. 있더라. 근데 뭐 그거를 알 수가 없지. 실험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떻게 정리. 연가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못 찍으면 그렇죠. 전문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얘네들이 먹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걸러먹는 애. 촬영 대신 대책회의가 열리는 날들이 늘어갔다. 실패를 거듭하던 제작진에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경상대 응용생물학과에 연가시를 소재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가 찾아갔던 날도 유은주 씨는 연가시의 숙주를 채집하고 있었다. 국내에 이렇다 할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우리는 연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무작정 연가시를 찾아 산과 들을 뒤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도 알게 됐다. 촬영은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시작됐다. 여름이 막바지에 이른 8월 말, 제작진은 강촌의 구국폭포 계곡에서 39번째 연가시 촬영을 시도하고 있었다. 새로운 전략은 무조건 감염곤충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미 연가시가 여러 번 발견됐던 장소에서 숙주를 빠져나와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연가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몇 시간의 탐색과 기다림 끝에 우리는 드디어 연가시를 촬영할 수 있었다. 이날 우리가 찍은 건 이미 숙주를 빠져나와 계곡의 물속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연가시였다. 우리는 연가시의 여러 숙주 곤충 중에서 사마귀를 택했다. 다른 곤충에 비해 몸집이 크고 행동이 느려 촬영하기가 쉬울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사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알 수 없는 매력 때문이었다. 사마귀는 잔인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짝짓기 후 수컷을 잡아먹는 습성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연가시를 품어주는 고마운 숙주였다. 연가시 촬영은 그렇게 늦가을까지 계속됐다. 혹시 투신 자살이라도 하는 것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 연가시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가시 한 마리가 사마귀의 뱃속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제작 기간 1년 6개월. 아시아, 유럽,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5개 대륙에서 촬영 국가만 10개국이 넘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고난의 행군은 그렇게 시작됐다.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에 위치한 아로 콜로라도 섬은 운하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였던 곳에 물이 들어와 생겨난 섬이다. 고립된 섬에 수많은 열대 생물이 몰려있어 자연생태 보호구역으로 보호받고 있다. 더 많은 기생충과 더 많은 숙주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겐 말 그대로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다. 촬영은 밤낮 없이 이어졌다. 빠듯한 일정 탓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주요 소재였던 개미들 중에서는 밤에 활동하는 것들이 많았다. 물론 밤에는 개미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 문명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바로 콜로라도 섬은 어둡고 덥고 습한 열대였다.
열대 밀림의 밤은 개미의 천국이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한 일은 주로 바닥을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그곳은 수많은 생명들이 바쁘게 살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였다. 어둠 속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가 군집을 이루며 이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수많은 종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미들을 봤지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엉덩이가 빨간 열매를 닮았다는 레드베리 앤트였다. 개미를 직접 발견한 미국의 루이빌 대학 생물학과 야노비아 교수는 나무를 연구실 삼아 지내고 있었다. 그는 전문 산악인처럼 능숙하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 우리들을 놀라운 개미의 세계로 안내해 주었다. 그것은 지상으로부터 20m 위의 세상이었다. 신기하게도 정말 엉덩이가 과일처럼 붉은 개미가 거기 있었다. 더 신기한 건 그 빨간 엉덩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기생충이란 사실이었다. 우리가 만난 기생충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생물들보다 신기하고 놀라웠다. 새로운 기생충들과의 만남은 미지의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던 세상과의 만남이었다. 진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던 기생충 이야기는 점점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다. This is another barnacle. Oh, sorry. Okay, we'll try again. Here we have a crab. It looks like a crab, just a normal spider crab. This looks like a crab, but it really is a parasitic barnacle. The reason I call this a parasitic barnacle and not a crab is because this crab will never make crab babies. It only makes barnacle babies.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진화생물학자인 케빈 레퍼티 교수는 기생 따개비에게 감염된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모양만 개이지 실제는 기생 따개비란 것이다. 기생 따개비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은 기생충의 놀라운 생명력과 진화적인 성공에 대해 강조한다. 남의 몸에 붙어 사는 그냥 작고 별 볼 일 없는 벌레. 기생충을 오해하고 있던 우리에겐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Many times, if you live out in nature, especially for non-human species, the way you're going to die is you're going to be eaten by something, right? Now, what if it's when you were eaten, you didn't have to die? You could actually survive that process and infect the predator rather than dying and being digested, right? That in some ways you effectively get to live on and maybe even get to live on for multiple generations. 남의 몸속에서 죽지 않고 대대로 살아가는 기생충은 숙주의 입장에서 보면 포식자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숙주 역시 내 몸 안의 기생충을 쫓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둘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이기기 위해 경쟁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맞다면 이것은 바로 진화의 역사다.
the parasites are trying to infect their host and reproduce in their host. And the host has all these defenses. They have an immune system that kills off parasites. And so the parasite is constantly evolving and evolving a way to get around those defenses. So the parasite gets around those defenses and makes its host sick, and the host evolves new defenses so the parasite can't make it sick, and they go like this, and they're in this constant race. Traveling to Costa Rica, I went to a jungle there where there was a scientist named Daniel Brooks who was trying to find every species of parasite in about a square kilometer. So he would trap animals, foxes and jaguars and turtles, fish, and he would dissect them and he would look for parasites inside of them. And they all had parasites inside of them, the healthy ones as well as the sick ones. And many times it was just an entirely new species. And so he was working through all of this diversity of parasites, giving them names and describing what they look like and sequencing their DNA. And he basically knew that he would not finish this in his lifetime. 누군가는 평생 동안 1제곱킬로미터 안의 기생충도 다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겁도 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었다. 2013년 봄, 우리는 마침내 EBS 다큐프라임 기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촬영지 아프리카에 도착했다. 뭐니 해도 아프리카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 아니던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생동물들의 겉으로 드러난 먹이 사슬이었다. 사자들은 방금 사냥한 가재를 먹고 있었다. 가까이에는 동료가 죽어간 옆자리에서 잠시 허락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가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살아남는 자와 죽어 없어지는 자.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은 이곳 아프리카 초원 생태계의 단편적인 모습일 뿐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생명체들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존재, 기생충과의 끝없는 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처음 주목한 것은 얼룩말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얼룩말의 얼룩무늬를 기생충과의 대결이 가져온 외적 변화의 증거로 보고 있었다. Zebras are related to equines. They're part of a group of animals that are actually very susceptible to trypanosomiasis and can give the disease to them, but you very rarely find that in nature. So this was the question. The most important things they discovered is that tsetse fly are very sensitive to the smell of animals, but also to the shape, the size, the coloration, the movement of the animal. So Jeff built an object that looked a lot like a zebra and realized that very few tsetse flies came to it, compared to whether it was completely black or completely white. The striped one got fewer flies to come. 얼룩말은 정말로 채채파리를 피하기 위해 줄무늬를 만들어낸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로 했다. 보게 박사가 했던 실험을 그대로 재현해보기로 한 것이다.
보게 박사가 했던 것처럼 평범한 말과 얼룩말 두 가지의 모형을 만들어 채채파리의 관심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얼룩말의 모양과 색깔, 얼룩의 간격까지 꼼꼼히 계산했다. 하지만 현지인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았다. 2중 3중의 통역을 해가며 꼬박 이틀을 씨름한 끝에 모형말이 완성됐다. 아침 일찍부터 공들여 만든 말 모형을 싣고 해충 방제 전문가와 함께 우간다 북부 리라 인근의 한 마을로 출발했다. 그곳에 가면 채채파리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은 말, 얼룩말을 사이좋게 나란히 세워두고 파리잡이형 끈끈이를 발랐다. 진짜 말인 줄 알고 달려드는 채채파리의 정확한 마리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채채파리를 유인하기 위해 말 오줌도 준비했다. 인근 학교에서 몰려온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우리의 실험을 지켜보았다. 부담감이 더 늘어나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기다렸다. 계속. 전문가의 예상대로라면, 그리고 논문의 결과대로라면 얼룩말엔 채채파리가 달라붙지 않지만 검은 말엔 채채파리가 잔뜩 붙어야 했다. 그러나 장장 8시간의 기다림 끝에 우리의 말들을 찾아온 채채파리는 검은 말, 얼룩말 합쳐 오직 한 마리뿐이었다. 하중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성공을 확신하고 있던 제작진은 허탈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얼룩말 실험은 아프리카 차량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을 정도로 저희들이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공인 든 논문을 우리나라도 아닌 아프리카까지 가서 검증 실험한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내용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해충 방제 전문가를 동원해서 장소를 선택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소 선택이 잘못돼서 실험이 실패한 거죠. 하지만 저희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재실험을 할 수 없었고요. 아쉬웠지만 제프리 보게 박사의 원 논문을 인용하는 데 그쳐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물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것이 더 많았다. 특히 채채파리의 출산 과정을 국내 최초로 촬영했다. 우리는 우간다 토로로에 있는 가축 연구소인 라이브스톡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채채파리의 출산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곧 출산을 앞둔 것들이라며 채채파리 몇 마리를 골라주었다. 출산 과정은 길어야 30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파리의 엉덩이만 쳐다보며 하루를 보냈다. 출산 직전이라던 산모는 끝내 소식이 없었다. 파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습기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이날 촬영은 실패였다. 실제 채채파리의 출산 장면은 채채파리를 숙소로 가져가 나흘 밤을 기다린 끝에야 성공할 수 있었다.
촬영이 쉽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촬영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들이었고요. 실험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연가시, 메디나총, 채채파리의 흡혈과 출산. 특히 채채파리의 흡혈 장면 같은 경우엔 실험 대상자로 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실험을 도와주시던 리버풀 대학교의 알바르 교수 같은 분은 저희 흡혈 장면을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채채파리의 흡혈 장면을 촬영하던 날, 배고픈 채채파리들이 우글거리는 리버풀 대학의 파리 사육실에 들어갈 땐 기분이 영 찜찜하기도 했다. 파리에게 피를 나눠줄 사람이 바로 담당 PD인 나였기 때문이다. 뜨거운 피를 아낌없이 바쳐 국내 최초로 촬영한 채채파리 흡혈 장면은 이렇게 완성됐다. 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60세 이하인 유일한 대륙이다. 앙골라, 잠비아, 모잠비크 등 일부 국가들의 평균 수명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적은 가난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각종 질병이다. 수면병이나 메디나 충증처럼 이들을 괴롭히는 몇 가지 특정 질병들을 일컬어 소외 열대 질병이라고 부른다. 소외 열대 질병은 열대지방의 빈곤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해 감염자에게 심각한 장애와 죽음까지 가져다준다. 그 피해가 가난한 제3세계 사람들에게 국한돼 있어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외면되고 있는 질병들을 말한다. 실제로 말라리아를 포함해 소외 열대 질병으로 인한 아프리카인의 사망률은 전체 사망 원인의 70%를 넘는다. 우리는 기생충을 촬영하러 아프리카에 갔지만 우리가 만난 건 기생충과 함께 기생충을 몸에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곳은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있는 카터센터 본부. 카터센터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만든 NGO 단체로 남수단에서 메디나충 박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우리는 촬영 장비를, 그들은 의약품을 가득 싣고 메디나충증이 번지고 있다는 오지 이스트 에쿼토리아주의 모고스로 출발했다. 우리가 찾아가는 모고스 지역은 수도인 주바에서 자동차로 15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오지 마을이다. 날은 뜨거웠고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오랜 이동으로 지친 데다 우리는 또 하나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다. 메디나충은 이미 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기생충이다. 남수단 일부에만 아주 적은 숫자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래서 촬영을 떠나면서도 실제로 메디나충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우리는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길 바라며 모고스로 향했다. 그러나 모고스의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진료가 시작되자 환자들이 끝없이 나오기 시작했다. 메디나충 환자와 그 가족들이 그 넓은 진료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유난히 아이들이 많았던 진료소는 환자들의 눈물과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메디나충증 환자 한 사람이라도 촬영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냈던 우리로서는 충격이었다.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웃고 있는 늙은 환자의 얼굴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그들에게 메디나충은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상이었다. 아프리카로 가기 전까지 우리들이 과연 메디나충 환자를 촬영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카터센터 관계자들도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메디나충이 원래 7, 8월 우기가 되어야만 자주 나타나는데 우리들이 방송 일정상 우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수단의 치료센터에 도착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을 때 저는 좀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이 없을까봐 걱정했던 저의 생각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료소를 가득 메운 사람들 중에는 여성과 어린아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엄마가 환자면 돌볼 사람 없는 아이들이 따라오고 아이가 환자일 때도 엄마가 보호자로 따라오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메디나충증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한 마을이 순식간에 초토화된다고 했다. 촬영 이틀째 치료가 시작됐다. 위생이 워낙 엉망인 곳이라 치료보다 목욕이 먼저인 경우도 많았다. 2, 3살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도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첫날은 모든 환자가 똑같아 보였지만 이날부터 한 소녀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9살 소녀 나칼은 유난히 치료를 고통스러워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데 혼자 들어와 있어 두려움이 더 컸는지도 모른다. 나칼에겐 동생이 줄줄이 달려있는 처지라 어머니는 나칼을 혼자 진료소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나칼의 집을 찾았을 때 나칼의 어머니는 카터센터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메디나충 환자가 하나 나왔다 하면 가족은 물론 그 지역 전체에 경계 경보가 떨어진다. 수도 시설도 없고 물도 부족한 이곳에서 식수원의 오염은 주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칼의 가족들은 우리를 위해 메디나충 감염 과정을 재현해 주기로 했다. 오지마을 모고스에 구경거리가 생긴 날이었다. 치료는 메디나충이 몸에서 다 빠져나올 때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심한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며칠 동안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남수단은 어지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 메디나충 박멸 사업이 뒤늦게 시작됐다.
덕분에 메디나충증이 자주 발생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남수단 보건복지부와 카터 센터를 중심으로 메디나충 박멸 프로젝트가 착실히 시행되고 있다. As a program, we actually started in 2006. And from 2006, we have recorded over 20,000 cases reported from over 3,000 endemic villages. And this was across 8 of the 10 states in southern Sudan. In just 6 years, we've been able to bring down the number of cases by over 95%. So the number of cases came down from over 20,000 to 521 cases. We have active, over 9,000 active volunteer networks that are involved in health education, detection of cases, distribution of filters, and cloth filters and pipe filters, and ensuring that water sources that are linked to transmission are identified, and with the help of the full-time staff that are also recruited with the help of the Carter Center. We have nearly 300 field officers, and we have program officers who are nationals with the help of nearly 40 technical advisors who are expatriates. 볼런티어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은 간단한 교육을 받고 환자들을 돌본다. 각 지역의 담당자들은 주민들에게 식수원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교육한다.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남수단의 메디나충증 발병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은 한두 사람의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소외 열대 질병의 성공적인 극복 사례는 또 있다. 여기는 중남미 멕시코의 한 산간마을. 소외 열대 질병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환갑이 넘은 아이린 에르난데스 페레스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강변 실명증이란 병을 앓았고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다. No daba yo qué iba yo a hacer, que todo, que bueno, sentada estaba yo así nomás. Me iba a entrar de mi cama a sentar en la cocina. Salía yo afuera también a sentar. Nomás me llevaban mis hermanas afuera a sentar. 강변 실명증은 이 지역에서는 흔한 질병이었다. 멕시코, 브라질,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 중남미의 광범위한 지역에 이 병이 퍼졌었다. 주민이 모두 이 병에 걸려 아예 마을이 폐쇄된 곳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모두 시력을 잃고 마을이 초토화되도록 누구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No fui al doctor, ni un doctor no fue. Nada, así me dicen la gente ahora, ¿cómo no fuiste al doctor de muy principio? Te debiste sanar, dijeron, pero no. ¿Con qué dinero? No había dinero. 강변 실명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가려움을 못 이긴 사람들은 나뭇가지나 도자기 조각으로 피부를 긁어댔다. 위생시설도 열악한 상태여서 곧잘 2차 감염으로 이어졌고 환자들은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게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하고 결정적인 증상은 눈에 온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망막에 심한 염증을 앓다가 결국 시력을 잃게 된다. 강변 실명증이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서 온 말이다. 강변 실명증은
회선 사상충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생기는 전염병이다. 그리고 그 회선 사상충을 옮기는 매개체는 바로 먹파리다. 우리는 먹파리를 찾아 우간다 북부 파데의 습지로 계속 들어갔다. 마침내 우리가 찾아간 곳은 우간다 동북부 지역을 흐르는 아추아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니 강폭은 좁았지만 의외로 수심이 깊고 양도 많았다. 기생충을 옮기는 먹파리는 강변에 알을 낳는다고 했다. 그래서 강 가까이에 병이 자주 발생하고 이름도 강변 사상충이다. 우리는 이 지역 해충관리 공무원인 샘의 안내를 받아 먹파리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먹파리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녀석이었다. 강변도 그냥 강변이 아니라 급류가 흘러 물살이 세고 거품이 많이 생기는 강변에만 알을 낳는다. 우리는 먹파리의 취향에 맞을 만한 장소를 찾아 몇 번이나 이동한 끝에 적당한 곳을 찾아냈다. 샘이 물속에서 먹파리 유충이 붙어있는 수초를 찾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There is an aquatic or water stage. The females need blood to make their eggs. So we should always say she bites, not he bites. She bites, takes a blood meal. After taking the blood meal, she makes her eggs, goes to a rapidly flowing stream that has to have a lot of oxygen for the eggs to develop. That's why they want rapidly flowing streams to bubble. Otherwise, the eggs will not develop. 물살은 거칠고 바위는 미끄럽고 급류 속에서 물속의 수초에 붙어있는 애벌레를 찍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만큼 풍부하게 먹파리 애벌레를 찍을 수 있는 곳도 또 없었다. 운 좋게도 우리는 이곳에서 먹파리 유충의 성장 단계별 과정을 모두 촬영할 수 있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성충이 된 먹파리 암컷은 알을 키우기 위해 피가 필요하다. 먹파리는 피를 가져가는 대신 강변 사상충이란 기생충을 사람에게 선사한다. 강변 사상충은 원래 아프리카의 기생충이었다. 이들이 중남미까지 확산되게 된 이유는 말라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개척을 위한 아프리카 노예의 이동 때문이었다. 지금 강변 실명증은 거꾸로 중남미에서부터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이 병을 없애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생충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자들은 한 사람의 강변 실명증 환자가 발생하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방제와 치료, 교육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강변 실명증을 효과적으로 몰아냈던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메디나충을 효과적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소외 열대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시스템들을 활용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생충의 진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Los que me ponen atención yo les platico, ¿sí? Les platico de cómo eran anteriormente, era difícil.
En cambio ahora ha habido un cambio. Ya ahorita veo yo que la juventud ya está mejor, más tranquilo, ya con la medicina. Se ve ahorita la sociedad ya que está mejor con esa medicina. ¿Sí? Ya veo yo que está más mejor, ya no están como los tiempos de antes. Yo tengo la edad de 78 años y me siento bien, porque algunos ya de esta edad ya completamente pierden la vista al no tomar la medicina. ¿Sí? Sí. Pero ahorita ya parece que se ha eliminado la oncocercosis, se ha venido eliminando, ¿sí? Bastante. 세상엔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생일까? 정말 기생충이 진화의 원동력일까? 과학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여행은 이제 끝이 났다. 기생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엄청난 존재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생과 공존, 진화의 파트너로 기생충을 인정하는 일이다. 소의 열대 질병들은 모두 가난한 열대의 땅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모두 기생생물이 그 원인이다. 우리가 진화의 파트너인 기생충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는 아직도 많다. 기생충을 찾아 지구 한 바퀴를 돈 우리의 여행.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Because the South Sudan is the newest country on earth, and it's a country that is coming from two brutal wars. So we look forward to closer cooperation, especially in the health field and other fields that they are competent in. Good job.